오늘은 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랑 주계열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지구의 주요 원소가 뭐가 있는지에서 좀 알아보면은 철이 가장 많고 산소, 규소, 마그네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대표 주요 원소들에 대해서는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의 주요 원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보면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순서대로 있죠.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똑같이 네 가지 원소는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서는 지금 빅뱅이 일어날 때 수소랑 헬륨밖에 생성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원소들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겼냐면은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별의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여러 원소들이 생성되게 되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별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별이 탄생하는 곳, 별이 어떤 곳에서 탄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밑에 보이듯이 성간 물질이라는 게 밀집된 성운 내부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긴다고 하죠. 이 성간 물질이 뭐냐면은 바로 어떤 기체들이랑 그리고 티끌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체에는 우주에 가장 많은 수소와 헬륨이 다량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운은 기체하고 티끌들, 이 성간 물질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성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막 구름처럼 보인다, 성간 물질이 모여있는 구름이다 해서 성운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성운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원시별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별이 탄생이 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일단 성운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야겠죠. 성운이 형성되려면 일단 주변에 성간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간물질들이 막 모여서 밀도가 큰 가스 구름처럼 이제 되게 돼요. 성간물질이 기체랑 티끌들이 모여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밀도가 큰 가스 구름은 이게 좀 더 압축된 거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서 더 뭉쳐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중력 수축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더 중심으로 막 수축이 되면서 더 밀도가 커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운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인 성운의 형성을 마쳤고요. 두 번째를 볼 건데 이제 원시별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원시별이 형성되려면 성운 내부의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바로 또다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원래 이렇게 넓게 퍼져 있던 성운이 만약에 이렇게 좁은 부분으로 막 뭉쳐지면은 펼쳐져 있던 에너지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막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중력 수축을 하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시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 모양을 갖춰가긴 하지만 아직 온도는 되게 낮은 상태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원시별이 또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온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은 이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서 빛을 스스로 내는 주계열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주계열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계열성이 보이죠? 그리고 이 주계열성의 특징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주계열성이 됨으로써 빛을 방출하는 천체가 되었다.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이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계속 보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계속 하면서 빛을 방출하는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그래서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4개가 반응을 해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많은 에너지까지 방출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있어요. 수소 4개의 원자의 질량이 바로 헬륨 원자의 질량보다 더 크다는 건데요. 원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데 갑자기 질량이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방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은 에너지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엄청나게 큰 에너지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계열성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또 별의 크기는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계열성을 보면은 내부 압력하고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내부 압력은 내부에서 압력 때문에 밖으로 막 팽창하려는 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에서 중심으로 막 끌어당기죠. 그래서 안으로 끌어당기려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부 압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이게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한 기체의 압력이에요. 핵융합 반응 때문에 이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팽창하고 싶어하는 힘인 거죠. 그리고 중력은 아까 말했듯이
별의 질량으로 인해서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힘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팽창하고 압축하는 힘이 같아서 별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의 크기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오늘은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별이 진화하는 과정, 그리고 별의 진화로 인해서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